안 해보던 걸 새롭게 해보니까 나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신도들 모습이죠. 어떻습니까? 신도들 모습이 전에 비해서 많이 침착해진 것 같고 또 더 조용하니 자기 신행을 하는데 마음을 다 잘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1년 전하고 1년 후 지금하고 법회 때 느끼는 어떤 그 모습이 좀 다르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스님. 그래요? 네. 나는 전 잘 몰라. 역시 안에 계시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스님 가장 조언해 주시는 거를 열심히 한다. 아니 수행 처서니까 수행 분위기에 맞춰서 일반인들이 수행을 통해서 불교를 알고 또 불교를 통해서 수행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자기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어떤 입장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어떤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런 거고요. 안으로는 내 수행이 잘 돼야 되니까 가본 중에서도 자기 생각을 어떻게 갈무리하고 살아가느냐. 나는 어차피 기본 수행자니까 수행자가 수행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늘 나를 돌아보면서 그게 뭐 성찰하고 살고 있습니다. 수행이 포교고 포교가 수행이다. 근데 이런데 일반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이제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수행을 원만하게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이제 생각을 역점을 둬야 되겠죠. 너무 어려운 쪽으로 어렵게만 인식되게끔 수행 프로그램을 얘기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서도 안 되고 다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수행 방법을 선보여서 좀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으면서 제대로 된 어떤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수행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데서 이제 내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특별하게 진행하는 것은 없고 제가 이제 초하루마다 늘 이제 육교스님 말씀을 좀 제 나름대로 신도님들 눈높이에서 알기 쉽도록 뭐 잘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거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모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봉사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법회를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범어사 대중들의 그 눈높이는 어떤가요, 스님? 아무래도 큰절이니까 기본은 있죠. 큰절에 다닌다 하는 신부들로서 이 자부심도 있고 그 자부심에 맞춰서 또 얘기도 할 수 있어야지 뭐 너무 내가 주눅들게 얘기한다고 해서 큰절 신도가 주눅들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큰절 다니는 자부심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모양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편인지 저도 모르고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법회 중에 핸드폰 소리가 들리기도 하잖아요. 내가 뭐 크게 나무라지는 않지만 그런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해 들어와야지 이게 뭐냐 하는데 또 올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지적당할 상황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야지 더불어 사는데 자기만 생각하면 되겠느냐.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법의 분위기가 깨진다 하면은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진동으로 하든지 꺼놓든지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 피해 안 주고 법회도 지장 없이 잘 돌아가는데 또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건 뭐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구별 없이 그렇게 요새 다 그 보편화 됐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너무 나무라진 않죠. 세상이 그렇다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다 함께 하자
함께 하자하는 공동체의 어떤 입장인데 지금 이런 시간에도 이렇게 되면 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각성하지. 아이고 이게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어찌 보면 더 긴장을 좀 내가 시킨다 할까.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내가 좀 긴장시키는 분위기인지도 몰라, 내 스스로가. 말 없으신 가운데 스스로 좀 조심하게끔 하는 교수님께서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난 유도를 하는 것 같진 않은데 평소에 제 신념이 많은 사람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또 난 또 남한테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마음 다치게 하는 것이 가장 그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서로 배려하는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화합하는데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될 게 뭐 있어. 또 올라오는데 이렇게 현수막을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대중교통 이용해라, 차 가고 같이 오지 말고, 그런 것들도 어떤 배려의 차원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러셨으니 여기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건데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오면은 아침 7시부터 여기 막혀요. 새벽부터 오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지장이 초래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대중교통을 충분히 이용해서 우리가 돌려주도록 차량을 뭐 한 몇 분 간격으로 계속 돌아가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들어와야 될 차량은 또 통행증 발급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은 또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그분들은 바쁘니까. 그렇지만 이제 법무사 와서 오랜 시간 있으실 분들은 그런 통행증이 또 필요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은 그것도 남 배려하는 거니까. 그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운영 방법인 것 같아요. 부처님 제일 큰 행사잖아요. 작년부터 해봤는데 작년에 조금의 시행착오는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더 좋아지겠죠. 좋아지죠. 내년에 더 좋아질 테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제 그 법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가 6.25 전전 반발한 지는 뭐 63년 됐지만 정전 협정이 맺어진 데가 이제 60주년이에요. 그래서 휴전이 된 거죠. 그래서 휴전은 됐지만 아직까지 통일도 그렇고 또 뭐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입장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부산 지역이 피난민들이 많이 왔고 유엔 묘지도 있고 또 법무사에서는 그때 6.25 전쟁 중에 돌아가신 분들 우패라든지 유고를 여기다가 모셨어요. 그래갖고서 여기서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에 옮겨가기 전까지 법무사에 이제 각 방마다 안치돼가지고 아마 어찌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법무사가 배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의령제를 지내고 이랬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사가 앞장서서 더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래를 위한 어떤 입장을 우리가 앞서서 먼저 하자.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려서 다시 이제 한반도의 어떤 지금 상황이 고조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종식시키고 새롭게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법무사하고 총무원, 법요원이 앞장서서 물론 주변에 있는 사찰, 특히 이제 통도사서 많이 이제 적극 동참을 해주셔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죠. 그러면 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그게 이제 다달이 이제 4월 달에는 어떤 행사, 5월 달에는 어떤 행사, 6월 어떤 행사 이렇게 해갖고 9월에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3월에 법무사에서 행사를 천도제 그 수륙대제 형식으로 원만하게 잘 입제를 했고 이제 4월 달에는 우리 저 보살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보살계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4월 30일 날 통도사에서 양산체육관에서
한반도 평화와 이런 기원을 위한 입장을 또 표명하고 5월 10일 날 택락한 스님 범어사 오셔서 또 평화주의자니까 그런 입장. 그리고 또 6월 달에는 6월 8일 날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아마 호국영령들을 위한 천도제도 하고 6월 25일 날은 통도사에서 또 100일 입제를 기도 입제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9월 27일 날 해야 하니까 그런 어떤 입제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7월에는 또 뭐 그런 어떤 행사 계속 있어가지고 9월 27일 날 저기 지금 부산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8월 달에는 아마 호교원하고 범사하고 주변에 이제 교구본사들이 중심이 돼서 등을 아마 영가들을 위한 등을 한 5만 등 부산에 저녁에 아마 유엔묘지하고 강화리 쪽까지 준비하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예정에 있습니다. 신조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 인터넷에서도 좀 도와주셔야 되고 많은 어떤 협조가 지금 필요할 때죠. 저희도 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견 60주년에 대해서는 이번이 60주년이라 하는 것은 올해 한 번뿐이에요. 그렇죠. 언제 지나가면 뭐 60주년이 다시 오는 것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시끄럽고 또 대통령 새로 되셨는데 뭔가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런 어떤 입장에서 우리 또 불교가 뭔가 한반도를 위해서 희생도 많이 했지만 통일에 대비한 어떤 입장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불교 자체가 평화주의자들이 모여서 참 그런 어떤 수행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한반도 평화를 통해서 나라에도 기여하고 또 불교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들 대내적으로 보여주고 또 많은 어떤 불자들이 결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적에 국가에서도 불교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참 뭔가 서로 도움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먼 미래를 또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불교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될 목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참 때에 당해서 좀 해야 되겠다. 또 지나가면은 역사적 사건은 또 묻힐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참 청문하고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참 불자가 단결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보여주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주년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또 호국불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은 호국불교 해도 뭐 호국이냐 하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이것이 호국불교의 참 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참 보여주는 것이다, 선보이는 거다. 이럴 때 이제 국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마음으로 하나 되자. 이런 어떤 의미도 있죠. 창간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불국토 창간 당시서부터 참여를 했고 부산불교뿐만 아니라 아마 불교계에서는 뭐 최초는 아니란지는 몰라도 그래도 부산불교에서 복지에 관심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이런 인터넷 매체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단계까지 왔으니까 참으로 격세지감을 내가 느끼기도 하고 먼저 했던 그런 입장에서 참 뒤에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 안심도 되고 또 격려도 해주고 싶고 또 다른 미래에 대비해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춘성 원장께서 이런 문제를 앞서서 내다보고 인터넷 어떤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사실이 고무도 되고 안심도 되고
그래도 격려도 해주고 싶고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 이렇게 그리고 또 처음 저한테 이렇게 왔다 하니까 마음에 좀 부담도 좀 있긴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또 유난히 또 교수님을 또 챙기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네. 복지 역사를 네. 누구보다도 이 관장님께서 네.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네. 또 봉사 주지니까. 우리 또 복지 미디어로서도 또 우리 큰 스님 또 이렇게 첫 번째 또 인터뷰에 모시게 되니까 또 저희도 영광을 생각합니다. 아유, 저도 역사에 한 주역으로서 동참하게 된 것이 감사하죠. 복지 역사에 아마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계기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더 함께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국가에서 하는 사회복지 시설은 다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세상 얘기할 것은 없고 불교의 어떤 복지라고 하는 것은 참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자기 마음을 성찰하고 내가 누구인지 먼저 깨닫고 그런 어떤 차원에서 스스로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먼저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수행하고 연결되고 그런 어떤 차원에서 크게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될 적에 물질적인 것도 조금 필요하겠지만 정신적인 안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이제 본인이나 주변에서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서로 참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열리면 더 이제 복지가 활성화되고 사회가 안정되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 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선 사람이 우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다 참 포용을 해서 다 마음 편안하게 한덩어리가 돼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오래전부터 한 거죠. 지금도 이제 또 고민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 것을 좀 더 현실화해서 불교 복지가 앞서가는 복지다. 더 많은 어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다 하는 것을 여러 기관 단체에 보여줌으로써 불교의 복지를 본받아서 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마음을 좀 쓸 수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적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다 편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맞는데 우리 사회는 그 마음대로 안 그치 교수님 그러니까 중생계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마음이 편하면 다 됩니다. 이것은 구호고 실질적으로는 아이고 배가 고픈데 그리고 또 몸이 괴로운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나. 직접적인 거 현실적인 것이 더 필요한 건데 그건 배부를 때 하는 소리고 그런 어떤 입장에 있을 때 하는 모습이지 우리같이 지금 뭐 하루하루가 괴롭고 또 뭐 내일이 불투명하고 고통스러운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냐 할 수도 있는 입장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그런 입장에 이제 최우선으로 정성껏 다가가야지. 거기는 뭐 직접 몸으로 부딪혀야지 되는 거지 말로 생각으로 이해하고 이치를 알았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그 사람 현실을 보고 진짜 뭐가 부족하고 필요한지 이것을 알아서 내가 그걸 과연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위한 마음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또 많은 배려를 해주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건 뭐 탁상고에 그치고 마는 거니까 직접 현장을 보고 현장 속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어떤 입장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아픈 마음을 걷어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함께 했을 때 불교 복지도 참 불교가 이렇게 하는구나. 몸을 던져서 저렇게
같이 참 함께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뭐 앉아서 얘기한다든지 생각으로 말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누가 불교 복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지사들이 좀 피곤하더라도 그런 원력으로 불교 복지에 함께 했다 하는 입장일 것 같으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너무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많은 요구를 하는 것도 네. 부적절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나 관리자가 그런 데 대해서 아주 편견 없이 예, 넉넉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어떤 입장에서 또 부딪히는 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네. 헤쳐나가냐 하는 것을 정보교환하고 네. 예,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예, 좀 그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런 딜을 우리 또 받쳐줘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든든합니다, 스님. 글쎄 일화도 하나 해주시고. 왜냐하면 네. 부처님 당시에는 네. 늘 부처님서부터 이렇게 탁발해서 공양을 뭐 몸소 이렇게 해결하셨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불교가 뭘 나눠주겠어요. 이제 그 가르침을 나눠주는 거지. 어디 됐든지 모습은 그렇게 보이면서 가진 거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예, 열어주는 거죠. 막 가질 만큼 가졌는데 남을 위해서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을 먼저 설선수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한테 나누는 어떤 기쁨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전달할 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연히 참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남한테 준다 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더 많이 부자 돼서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나눌 수만 있으면 좋은데 부자가 자꾸 욕심만 부리고 나누지는 못하고 부만 쌓는다면은 그걸 비판받아서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부를 쌓는 것은 참 당연한 거고 이 자본주의에서. 그렇지만 많은 부를 쌓았을 적에 일정 부분은 뭐 당신네들 회사 복지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좀 더 불러일으킨다면은 뭐 다 사회 전체가 밝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어떤 식의 복지를 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 다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부처님 제자들은 바로 하나, 옷 한 벌, 뭐 최소한으로 생각하면서 부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하고 했던 그런 수행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어려운 그 수행자들 가운데 아프면은 아픈 사람 우선해라. 또 뭔가 하여튼 그 공동체 안에서 불편함이 나오면은 그걸 풀고 해결하기 위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더 많은 이웃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제공되는 거니까 거기서 원인이 잘 굴러가면서 결과가 바깥에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여할 수 있게끔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전하는 거죠. 또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수행자가 오면은 흔연하게 공양을 베풀어라. 그럼 수행자뿐만 아니겠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거리도 마련해주고 또 일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버는 것을 또 시사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국가와 더불어 함께 배려하고 이제 그렇게 됐을 적에 왜 우리 사회가 지금 풍요로워졌습니까? 과거 어렵게 살 적에는 복지라 하는 말조차도 하기 어려웠고 혜택도 누가 받아야 되는지 서로 뭐 그냥 골치 아프니까 나라에서 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때 비해서 100배가 부자 됐는지 뭐 그 이상 부자가 됐는지 난 알 수 없지만 그런 데서 이제 여유가 많이 생겼으니까 남을 좀 더 돌아보고 예, 뭐 물론 부처님은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복지라고 말해야 될런지는 알 수 없지만 최상의 어떤 복지를 정신적으로 가르침을 베풀었죠. 그것을 이제 뭐
있는 사람들이 시사해서 공동체가 마련되고 그 마련된 그 입장에서 또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정신을 또 많이 펼쳤고 그런 입장들이 또 돌아 나오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아마 지금도 그런 어떤 모습을 잘 활용하면 그죠. 네,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감시 감독 해봐요. 사람 일이니까 알 수 있나. 맞습니다, 스님. 사람이 예. 지치면은 소홀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자기가 할 일도 빼먹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누굴 벌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소홀히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뭐 감시 감독하라 이 얘기지. 그 사람 못 믿어서 뭐 저 감시 감독하라 하면은 누가 그걸 기꺼이 일하겠습니까? 일하면서도 기분 나쁘지. 직업의식만 발동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네. 휴머니즘, 인간성을 깃들이기 위해서 참 더 편안하게끔 시선은 좀 낙후돼도 마음이 안심이 되고 편안하고 참 여기가 우리 집이다. 같이 함께해서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복지할 적에 이제 불국토 만들 법인 만들 적에 전부 다 쩔쩔맬 때요. 스님네들이 뭐 이렇게 욕심이 있게끔 자기가 막 챙기고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정치관에. 이제 그렇게 또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복지할 적에 그걸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줄 때는 지금에 비해서 훨씬 더 제가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건 해야 된다. 시간이 아깝지 돈이 뭐 아쉬운 건 아니다. 돈은 어떻게든지 만들면 되는 거고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뭐 어른 스님들도 계시는데 감히 이제 경방지게 제가 먼저 푹 나서서 돈도 내고 그러니까 어른 스님들이 젊은 스님이 저렇게 앞장서는데 우리도 하자. 이런 분위기가 확장되고 또 계금사회복지관 처음 할 적에도 복지관을 만들었는데 복지시설을 따야 되는데 계금사회복지관이 나타났는데 아 이거는 이제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큰 복지시설도 아니고 지금 그 정도의 복지시설인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은 참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한테 기회가 왔을 적에 이제 가감하게 내가 손들었지. 총대 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 스님들이 허락해 주시고 나도 어려운 사람이기 그때는 뭐 최선을 다해서 복지할 수 있게끔 길을 내놓은 거죠. 그때 심으셨던 씨앗이 지금 엄청나게 그때 그것을 안 했으면은 네. 불국토가 이름만 있지 뭐 복지시설이 지금처럼 얼마 뭐 늘어나긴 늘어났겠지만 그렇게 이제 많이 늘어났겠나 이런 생각이 그러나 불국토뿐만이 아니라 그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찰들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복지 활동에 동참을 하게 됐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성공을 함으로써 하면 된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데 있어서는 그때 내가 우리가 잘하긴 잘했다. 굉장히 효과가 크고 성과도 좋았고요, 지금. 여기 잘하시죠. 우리 이 관장님, 이춘성 관장께서 그 당시에 초창기에 다 옆에 보면서 이렇게 불국토와 더불어 자라왔기 때문에 불국토 산증인 중에 한 분이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불국토에서 이제 청소년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복지는 뭐든지 해야죠. 근데 이제 청소년 복지관에 대해서 이제 왔을 적에 법무사 부주줄에 있는 지금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공산 스님이 그 청소년 법에 대해서 남달리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정복지관이 나왔을 적에 저한테 의논이 왔어요. 양정수련관이 나왔을 적에 그때 민간의탁 간 적이 처음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다가 청소년 그 수련관을 민간의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걸 이제 금산 스님께서 먼저 캐치를 하고 저한테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럼 그건 당연히 해야지. 그건 뭐 남한테 이렇게 넘길 수는 없다. 부산 불교계에서 합시다. 그래갖고서 지분을 이제 같이 해가지고 그때 뭐 잘했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불국토에서 법인을 또 하나 만들어서 독립시키고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독립시킬 수 있는 계기가 그때 열렸으니까. 그러면서 불국토 안에 법인이 몇 개 되네요, 지금. 몇 개로 이렇게 쪼개졌어요. 내원정사도 그리고 그러고 기관 한 50개 정도 되죠. 네, 당리 간호사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법무사 복지관도 그렇고 또 무슨 뭐 복지관이 법인체가 지금 12개. 그러니까 불국토에서 시작된 복지기관이 법인만 12개가 생겨났다 하니까 기관은 지금 한 50개 정도. 아유, 그 뭐 엄청나죠. 네, 많은 숫자가 그 짧은 시간에 좀 성과를 이룬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불교가 타 종교에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죠. 그죠. 네. 부산복지를 앞서서 실천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참 우리 불교 사회복지사들이 자부심을 좀 뭐 가지고 있겠지만 더 가져줬으면 고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환경이 좀 열악하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좀 미비하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참 해보려고 하는 의지 하나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물론 스님들도 당신이 이제 이름은 관장을 띄고 있으면서도 그때 그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다 참 밑으로 배려해가지고 법인 그리고 복지관이 잘 되게끔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기 주머니 털고 막 이런 어떤 입장들이 옛날 일로 다가오는데 지금은 또 어떤 분위기인지 내가 좀 떠나 있어서 그런데 초창기에는 하여튼 뭐 내일 관계없이 복지관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사들을 위해서 복지사들이 또 복지관을 이끌어가는 거니까 어디든지 처우 개선을 해서 다 이제 100% 편안하고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 길을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참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수익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받는 거 하고 우리가 보태지는 거 하고 같이 어울려서 복지시설을 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교의 복지는 자기 걸 던져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서 뭔가 챙겨서 뭐 조금 남겨놓자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됐든지 남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도 던져서 희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고 그 가운데서 연결고리가 복지사들이니까 복지사들 처우 개선이라든지 복지사들이 좀 더 안심하고 피로도가 덜 쌓이게끔 해야 되는 건데 참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리도 많이 반성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복지사들도 더불어 이해를 하면서 같이 굴러가야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은 이제 뭐 정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그런 것을 왜 내몰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입장이 있으니까 더 이상 관계 개선을 못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마는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안이 있으면은 그 개별적으로 한다든지 복지사 기관 단체에서 여기에서 공동고조를 취한다든지 또 정부를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면서 복지기관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무조건 떠밀어 가지고 뭐 우리 힘드니까 좀 도와주시오 하는 것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우리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그런 것을 위에 있는 분들이 다 복지사가 자기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보면서 판단을 하고 더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복지사들도 참 우리 직장 잘 가졌다. 또 다른 직장보다는 이 직장이 그래도 천직이다. 내가 해야 될 길, 내가 가야 될 길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게끔 앞장선 분들이 뒷사람들한테 길을 좀 더 확실하게 예를 두면은 좀 더 분명한 보답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좀 힘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장애자 복지죠. 네, 뭐 장애인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장애인으로 나오고 싶은 사람 세상 어디 있겠어. 네. 장애인으로 나와서 참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 이 사회에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장애인 아니잖아. 없다 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은 뭐 있으면 좀 낫지만 장애인인데다가 또 없다 싶으면은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불편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배려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하나 더 보탠다면 어린애들. 왜 뭐 꼬마들이 버려져서 뭐 고아원이나 그 아동복지시설에 오는 경우도 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 환경이 좋으면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뭐 자기가 진짜로 나오고 싶어 나왔다. 부모로부터 몸을 빌려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버려지고, 이제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게 의지돼야 되는데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노인들 진짜로 직장 다 끝나고 난 뒤에 힘 빠지고 내몰리고 노숙자 생활하고 이런 어떤 입장들이 막 진짜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죽지 못해 하는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 조금의 배려라도 필요하지 않겠나. 큰 것을 바라지는 않았는지 몰라요. 이제 점점 이제 여유가 생기면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입장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배려하고 노력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베푼다고 해서 다 좋아지진 않아요. 물론 베풀어도 더 뒷사람을 위해서 참 불평불만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참 그렇게 마음 다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앞서가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불교는 불교 안에 부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실천하고 참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고와 행동을 하면은 뭐 그걸로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외면하고 자꾸 바깥으로 사고를 돌리니까 불교가 오염돼 가지고 이게 불교인지 불교 아닌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안타까운 거죠. 진정한 불교다운 모습이면은 사회를 외면하지 않아요. 더불어 함께 가죠. 그런 어떤 입장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불교 안에 있는 내용을 자기 것으로 할 적에 자기도 안심되고 남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한 어떤 다음에 사회에 좀 더 펼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사회에만 눈을 먼저 돌리고 불교를 이용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불합리한 어떤 모습 때문에 자꾸 이게 엉켜가지고 좀 갈 길이 이렇게 엉키면 꼬꾸라지는 거죠. 이게 길을 자꾸 터서 다른 길을 눈열게 하기 위한 그 출발점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불교를 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또 그런 것을 많은 분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건 불교가 이런 것이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우리가 좀 앞장서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일과는 그때그때 소화합니다. 그러니까 일과를 어떻게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벼라가 불쌍하니까. 하여튼 뭐 법무사 주지로 들어와 보니까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또 그러면서 또 내가 해야 될 어떤 법무이라고 할까 그것도 한 가지로만 쭉 하락하면 전문성을 지니고 좋겠는데 그때그때 모양새가 다르니까 이때 이만 해야 되고 저때 저만 해야 되고 그런 어떤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한테 주어진 뭐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좀 내가 해야 될 부분 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일과는 뭐 그렇습니다. 늘 정해진 일과는 정해진 대로 소화를 하지만 이게 불규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어떤 때는 막 그런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어차피 또 오는 건데 내가 피해서 될 일이 뭐냐 부딪혀야 될 일은 부딪혀서 더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렇지만 뭐 겹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뭐 도저히 나가서도 몸은 하나고 분신술을 좀 네, 지금 그래도 분신술 연구를 하고는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 분신술은 인터넷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 조금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은 수없는 분신이 모습을 나쁘니까 아마 좋은 결과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참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각자 그런 어떤 가치를 찾으려고 애는 쓰고 있겠지만 부처님이 찾은 그 가치는 무엇인지 부처님 도대체 무엇을 눈떴는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눈뜨게 하려고 저렇게 애쓰셨는지 이제 그런 것만 좀 아시면은 초파일에 대한 의의도 더 한층 빛나지 않겠나. 과거 부처님 오시기 전에는 인간이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을 소화 못했어요. 뜨고는 싶었죠. 뜨고 싶은 욕망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지 번뇌를 없애고 지혜로운 눈으로 거듭나가서 무지를 타파하고 참 슬기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담진치 삼독이라든지 어리석음을 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녹여서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한테 전했다고요. 인류사의 획기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번뇌망상 속에 있으면서 그런 번뇌망상을 소화해서 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참나를 찾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가 그런 눈을 뜰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눈 열리게 됐으니까 좀 그런 어떤 점을 높이 사고 그런 것을 좀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좀 더 자기 눈높이에서 맞는 가르침, 손쉬운 가르침을 접함으로써 참 자기 갈등을 소화하고 더 많은 이웃에게 그런 어떤 갈등 소화한 것을 나눔으로써 얘기해 줌으로써 함께 편안해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초파일 날은 아무래도 뭐 새 대통령이 들어오셨고 그러고 또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고 뭐 해마다 그렇게 해왔지만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늘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 정부한테 뭘 바라려 하면은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내가 뭘 해서 보여주지도 않고 바라기만 바라면은 뭐가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사회나 국가 어떤 참 눈을 가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가슴으로 와닿겠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그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그런 공통분모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게 하는 것이
이번 초파일을 맞이하는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전 참 세계가 하나라 하는 파인데 우리 안에서 좀 통합은 뭔지라도 가능하면은 그런 데 대한 눈을 뜨고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불자가 최선을 다해서 참 그런 어떤 노력을 경주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수 있으면은 뭐 통일 이후에도 더 쉽게 빨리 우리가 좀 남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형성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통일은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대에는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꼭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소원입니다. 그런 모두의 소원을 담아서 이번 초파일 행사에 임했으면 더 좋은 결실을 맺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마무리로 따로 말씀 없으시고요. 예, 지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긴 시간 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1초를 사실은 스님께서 1시간 이상을 할애해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더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없으신지? 다 건강하시고요. 네. 오래오래 네. 세상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네.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